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초등특수 25학년도 초등특수 기출 관련해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초등특수는 선생님,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물론 약간 애매한 문제가 한 두 개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못 풀 정도로 전반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초등 문제는 선생님 생각보다 좀 괜찮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얘를요 문제 이상하다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진짜 아유 작년 문제에 비하면 선생님 얼마나 양반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초등특수는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일반 교육과정 파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전공 문제에서는 변별을 내기가 크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실수를 했냐 정도가 변별의 차이가 나지, 아느냐 모르냐에 가지고 변별의 차이를 내기는 중등과 마찬가지로 초등도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일반 초등교육과정에서 판가름 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초등교육과정의 선생님들 좀 더 무게중심을 두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밑줄 친 방가로 1번 밑줄 친 기억을 편성 운영할 수 있는 시기를 쓰세요. 진로 연계 교육입니다. 진로 연계 교육이니까 얘는 답을 이렇게 쓰면 되죠. 학교는 입학 초기 및 상급 학교 혹은 상급 학년으로 진학하기 전에 학기의 일부 시간을 활용한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중등 선생님들은 답이 달라집니다. 중등 선생님들은 중학교 답이 달라지고 고등학교 답이 달라집니다. 그거 찾아서 중등 선생님들은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니은에 들어갈 교육과정을 쓰고 일단 니은에 들어갈 교육과정 봅시다. 왼쪽 봤더니 공통교육과정이네. 공통교육과정. 시각장애 학생과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통교육과정이에요. 자, 공통교육과정을 적용하는 특수학교는 시각장애 학생을 위해서 체육, 미술,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의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뭐가 빠졌어요? 니은에. 시각장애니까. 점자 넣으면 되지, 점자. 그지? 그리고 청각장애는 국어, 수어, 농인의 생활과 문화를 교육과정에 활용합니다. 자, 그리고 디귿, 농인의 생활과 문화의 편성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시소 확보 방법, 교육과정 시소 확보 방안, 밑줄. 교육과정 시소 확보 방법입니다. 어떻게 확보합니까? 총론에서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서 써야 돼요. 왜냐하면 공통교육과정이니까 기본교육과정 아니에요. 공통교육과정 관점에서 써야 된다고요. 어떻게 확보한다? 교과 가로 열고 군, 교과 군별 증감지수를 활용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활용한다. 그리고 초등도 솔직히 선생님 맞춘 문제가 많아요. 적중한 문제가. 근데 따로 비교하는, 중등처럼 그렇게 비교하는 표현을 안 만들었습니다. 초등까지 강구하려고 하니까 자꾸 막 이렇게 좀 그래. 자, 갑니다. 3번. 방가로 3번. 자, 밑줄 친 니을과 같이 답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쓰세요. 밑줄 친 니을은 기본교육과정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민우는 3학년 수학 내용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수학 내용이 민우의 수준이 적절하다면 1학년 수학 내용을 지대도 될까요? 기본교육과정. 학생은 어디 배정해? 해당 학년군의 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하죠. 근데 그 해당 학년군의 교육과정을 못 따라가면 기본교육과정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타학년군의 교육과정을 가져오라 그랬죠. 그래서 해설 보시면 타학년군의 교과 내용으로 대체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초등 문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중등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등 선생님들 이거 외우셔야 돼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미음에 들어갈 공통 내용을 쓰세요. 미음 봅시다.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근데 2015 창의적 체험활동인데 2015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4개 영역이었어요. 근데 2022는 3개 영역으로 갔죠. 뭐가 빠졌나요? 봉사활동이 빠졌죠.
어디로? 자치 적응 활동 밑으로. 오, 잠깐만. 아무튼 봉사 활동이 동아리 활동을 빠졌지, 그지? 동아리 활동. 오, 갑자기 헷갈렸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봉사활동이 어디로 빠졌는지 그 밑에 보면요, 써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동아리 활동의 하위 영역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 성격상 뭐뭐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과 영역별 활동의 특성에 따라서 각각 운영하거나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2015에 있는 동아리 활동이 어디로 들어갔다? 2015에 있는 봉사활동이 어디로 들어갔다? 2022에 동아리 활동의 하위 영역으로 들어갔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들어갑니다. 자, A를 고려해서 기억에 들어갈 말을 쓰고 A를 고려해서 기억에 들어갈 봅시다. 자, 위에서 바로 내려올게요. 김 교사부터 내려올게. 선생님, 제가 3학년 학습장애 학생 정호를 위해 학급에서 또래 교수 전략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또래 교수에도 절차가 있습니까? 했더니 특수교사, 절차 있습니다. 또래 교수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도 목표와 대상 교과를 선정하고 교수 학습 과정안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억의 단계가 중요합니다. 그 기억의 단계가 뭐냐면 대상 학생의 교육관계 혹은 학생의 강점 약점을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A를 고려해서 기억에 들어갈 말. 여기까지 아직 잘 모르겠죠? 그럼 선생님 더 내려와 봐요. 내려오면 김 교사, 정호는 당연히 학습자로 성장되는 것이 아닌가요? 했더니 특수교사, 아닙니다. 또래 교수에서 역할을 바꾸는 기능을 합니다. 정호의 강점을 잘 파악해서 정호가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서 또래 학습자가 될 수도 있고 정호가 잘하는 영역에서는 또래 교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요, 기억의 단계는 뭘까요? 밑에 또래 교수, 또래 학습자 이런 말이 나왔잖아. 그죠? 그래서 또래 교수자 선정이라고 답을 잡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 문제는 거기에 국한돼서만 보지 말고 위아래를 다 보셔야 돼요. 위아래를 다 보시면 답을 뽑아내기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의 긍정적인 역할. 또래 교수 역할 바꾸는 거. 상호적 또래 교수 하면 긍정적인 역할이 뭡니까? 긍정적인 효과. 정호 입장에서. 자신감 생기는 거지. 적극적으로 변하는 거지. 그래서 뭐라 썼냐면 긍정적인 자신감, 긍정적인 자아 개념, 자존감이 향상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자, B를 고려해서 디귿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B 봅시다. 자, 김 교사. 자, 그렇게 객자입니다. 박 교사. 저는 6학년 지적장애 학생 민희의 담임교사입니다. 전번에는 선생님께서 무슨 기술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B 들어갑니다. 자, 비장애 학생들은 다른 교과 내용을 잘 설득하기 위해서 읽기를 학습하지만 지적장애 학생들은 실생활에서 독립적인 기능을 배우기 위해서 읽기를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민호는 아이고. 자, 민호는 어디 갔노? 미니구나, 미니. 미니는 안전과 관련된 지도판이나 학급의 시간표, 열차 시간표를 읽기 위해 학습합니다. 무슨 읽기입니까? 실생활에서 필요한 것들 읽는다. 기능적 읽기죠. 얘는 기능적 읽기라고 쓰셔야 됩니다. 일견 단어 읽기가 만약에 답이 되려면 반복된 노출 이런 것들이 단어가 나와야지. 그죠? 기능적 읽기. 자, 그 다음 봅니다. 3번. 자, 밑줄친 니을을 집단 간 경쟁 측면에서 비교해서 쓰고, 밑줄친 니을 봅니다. 니을이 뭐냐면 학생 팀 학습, 협동적 프로젝트입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 학생 팀 학습을 처음 보시든지 협동적 프로젝트를 처음 보시더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팀 학습, 팀끼리 모였네. 프로젝트, 협동적 프로젝트, 그냥 프로젝트 생각하면 되잖아요. 프로젝트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팀 안에서 협력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어떻게 하라? 집단 간 경제 측면에서 비교해서 써라. 그러면 팀 학습은 팀과 팀 간의 경쟁이 있어야 되겠네. 프로젝트는요, 팀 안에서 협력이 존재하지만 팀과 팀 간의 협력이 필요하겠네. 그러면 협동팀은, 학생팀은 경쟁,
협동적 프로젝트는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답을 쓰시면 되죠. 자, 답을 보시면 학생 팀 학습은 집단 간 경쟁이 일어나지만 협동적 프로젝트는 집단 간 혹은 집단 내 협력이 이루어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 당황하지 마. 팀 학습이래. 그러면 여기 1팀, 2팀, 3팀 가나다 팀이 있네. 협동적 프로젝트래. 협동적 프로젝트 모르겠어. 근데 난 프로젝트는 알아. 프로젝트 수업은 알아. 왜? 서로 협력해야 돼. 그러면 이거를 경쟁이라고 그랬으니까 집단 간 경쟁을 했으니까 그럼 팀 학습은 집단하고 집단하고 경쟁이 되겠네. 협동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되겠네. 그렇게 잡으시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자, 밑줄치 미음에 대한 설명인 보기에서 잘못된 내용. 미음 보겠습니다. 밑줄치 미음. 팀 티칭입니다. 팀 티칭. 자, 팀 티칭인데 팀 티칭을 이 A, B, C, D 중에서 잘못된 거 찾으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A 봐요. 두 명의 교사가 수업의 계획이나 결과보다는 수업의 진행 과정에 중점을 둔다. 맞나요? 과정과 결과 둘 다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답을 두 명의 교사가 수업의 계획과 결과뿐만 아니라 수업의 진행 과정에도 중점을 둡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자, A에 해당하는 DSM-5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진단 기준을 쓰세요. 자, 먼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진단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회적 상호작용, 의사소통 관점과 하나는 반복된 행동들의 관점. A와 B 두 가지예요. 그럼 봅시다. 승우, 학교에 오면 나무 블록을 일렬로 세워놓는 행동을 계속한다. 얘는 A 진단 기준이 아니고 B 진단 기준이네. 그죠? 두 번째, 색연필이나 사인펜을 무지개 순서대로 항상 정리한다. 얘도 B 진단 기준이네. 세 번째, 큰 소리로 가민하게 반응하면 귀를 맞는다. 얘는 감각과 관련된 B 진단 기준이네. 그러면 얘는 A냐 B냐 큰 진단 기준을 물어봤지 A 진단 기준의 하이, B 진단 기준의 하이를 물어본 게 아니네. 그럼 얘는 뭐 쓰면 돼요? B와 관련된 거 쓰면 되겠다.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관심, 활동 패턴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DSM-5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진단 기준은 A, B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 A 밑에 하이 진단 기준, B 밑에 하이 진단 기준이 있다. 근데 문제를 딱 봤더니 승우가 언급하는 거는 B 진단 기준의 하이 진단 기준을 하나씩 언급하고 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하이 진단 기준을 퉁치는 B를 얘기하면 되겠네. 상위 기준 얘기하면 되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제한적이고 반복적 행동, 관심, 활동 패턴을 답을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밑줄친 기억과 같은 자폐성 장애의 의사소통 특성을 쓰세요. 기억 봐요. 며칠 전에 들었던 며칠 전 밑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 이 무식이 이거 저기 유튜브 많이 보나 보다. 얘를 상황에 맞지 않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다닌다. 며칠 전에 들었던 반향어인데 무슨 반향어? 지연 반향어. 얘는 지연 반향어로 써야 돼요. 반드시. 왜? 며칠 전에 들었던. 자, 그리고 바로 밑에 봐봐요. 선생님이 연필을 꺼내자고 말하면 연필 꺼내야지라고 말함. 얘는 무슨 반향어? 즉각 반향어. 밑에 즉각 반향어가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답을 지연 반향어로 써야 된다고. 그냥 반향어로 쓰면 답이 틀린다고요. 반향어로 쓰려면 유라에게 나타나는 언어적 특성을 쓰세요라고 하면 그냥 반향어로 쓰면 되지. 둘 다 묶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자, 그 다음 B와 같은 언어적 특성 쓰세요. B 봅니다. B. 자, 이어문 수준에서 말할 수 있음. 문장으로 말할 때 선생님이 와요를 선생님이가 와요. 밥이 맛있어요. 밥이가 맛있어요. 이거는 주격조사의 가행 일반화죠. 얘는 주격조사의 가행 일반화로 써도 되고요. 과행 일반화로도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시의 절차에서 정우의 정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자극내 촉구를 예를 드세요. 자극내 촉구니까요. 색깔, 모양, 크기, 위치 등 물리적 변화만 있으면 돼. 자극내 촉구니까. 보겠습니다. 자, 과일 단어 카드 10개 한 세트를 준비하고 훈련은 10회 반복한다. 시행 1 봤더니 교사 주의 집중 밑줄. 정오 바라본다. 교사 사과, 수박, 딸기 단어 카드를 제시하며 사과를 골라보세요. 그러면 교사가 지금 뭐 했어요? 변별 자극, 식별 자극을 제시했네.
그죠? 교사의 자극제시네. 근데 정반응하면 잘했어요 하면 되면 오반응하면 다시 한번 하는 거네. 그리고 니은이 있고 그다음 시행2로 넘어가네. 그럼 얘는 지금 교사가 하고 있는 중재 방법은 뭐예요? DTT 비연속 개별 시도. 비연속 개별 시도. 자, 그러면 정반을 읽게 하는 작은 애 촉구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무슨 카드 찾아야 돼? 사각 카드 단 찾아야 되죠. 그럼 사각 카드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우 앞에 가까이 놓는다. 정우 앞으로 밀어준다. 이렇게 하면 되죠. 위치 변경. 아니면 사각 카드를 크게 하면 되지. 만약에 사각 카드에 저기 스티커 붙여준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는 1+1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극 외 촉진이 되지. 스티커는 안 됩니다. 가까이 준다, 크게 한다. 이건 다 돼요. 자, 그 다음 니은에 들어갈 절차. 니은 봐봐요. 니은에 들어갈 거. DTT에서 시행간 시행간이니까 뭡니까? 시행간 간격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3번 문제는 디귿에 들어갈 거. 디귿은 저 위에 있습니다. 여기. 자, 예비교사. 자, 독립시행훈련은 학생이 선행자극에 정반응에 가까운 반응을 하면 강화를 주는군요. 특수교사. 자, 그런데 중심적 반응훈련은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선행자극이 항상 선행자극이 학생에게 무엇을 하면 반응을 줍니까? 자, 다시. 자, 중심적 반응훈련에서 동기 유발을 하기 위해서 선행자극에 학생이 무엇을 하면 강화를 줍니까? 자, 다시 한 번만 더. 중심적 반응 훈련에서 동기 유발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서 모든 시도에 강화하기. 기억나요? 아동의 모든 시도에 반응하기. 기억나요? 그러면 디귿에 들어갈 말은 학생이 반응을 하면, 학생이 시도를 하면 반응, 시도 둘 다 답이 됩니다. 혹은 반응하려는 시도를 하면 얘도 답이 됩니다. 자, 4번 들어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이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자, 쉽게 갑시다. 자, 요걸로 갈게. 요거 틀어놓고 가자. 자, 문제 보세요. 자, A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의문인식 하위 기술을 쓰고, 의문인식 하위 기술 밑줄. 일단 봅시다. A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거. 자, 먼저 선생님들 잘 보십시오. 글자를 소리내어 읽지 못한다. 글자를 소리내어 읽지 못한다. 얘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해독이 안 되는 거잖아. 두 번째, 낮자 소리를 연결하지 못한다. 얘는 뭐가 안 돼요? 낮자 소리 대응관계 안 된다. 의문인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선생님들 잘 들어요. 잘 들어요. 프린트 인식 다음에 잠옷이식 다음에 의문인식 다음에 해독 음독. 해독 음독 플러스 단어의 의미는 단어인지 다음에 읽기 유창성 그 다음에 읽기 이해. 이 순서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음절의 단어를 교사를 따라 소리내올 수 있다. 얘는 따라 읽기지. 그죠? 교사와 함께 읽기. 자,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 이름을 다 여러 단어 중에 찾을 수 있다. 얘는 일간 단어 읽기가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자, 사전평가 봤더니 도레미파 중에서 디귿으로 시작한 소리를 찾을 수 있는가 했더니 다 찾았어. 사자바다 사람 중에서 시옷으로 시작하는 소리를 찾을 수 있는가 했더니 다 찾았어. 그럼 얘는 시옷이라는 낮자와 스라는 소리를 연결할 수 있네. 낮자 소리 대응관계가 되네. 그러면 사전평가에서 도레미 사자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의문인식이 되네. A는 의문인식이 되는 거야. 두 번째, 의문인식이 되니까 그 다음 뭘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음독, 해독이 되는지 알아보고 싶잖아. 그래서 의미 있는 단어를 던졌더니 못 읽어. 무의미 단어 던졌더니 못 읽어. 그럼 얘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해독이 안 되는 거네. 그러면 이제 A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의문인식 하위 기술은 뭐예요? 얘 지금 해독을 알고 싶은 거야? 의문인식을 알고 싶은 거야? 아니, 위에서는 의문인식 안 된다 그랬잖아. 지금 위에서 학생 특성에서 뭐예요? 학생 특성에서는 해독도 안 되고 의문인식도 안 된다며. 그래가지고 이걸 던졌더니
의문의식은 되네. 근데 해독은 안 되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낮자와 소리 내서 연결하는지 못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 의문의식을 알고 싶은 거라고. 그래서 답을 보시면 일단 의문의식의 하위 기술은 A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의문의식의 하위 기술은 음소 변별이죠. D극과 CO 음소잖아. 음소 여러 개 중에서 찾는 거니까 변별은 항상 2개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찾아요? D극하고 CO 찾았잖아. 그러니까 음소 변별이 답이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자, 무의미한 단어를 낮자와 소리를 연결해서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혹은 낮자와 소리를 연결해서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이해 갑니까? 자, 그리고 2번. B에 해당하는 섬의 어휘 지식 수준. B 봅시다. 우리나라에 섬이 많아요. 섬이 뭐예요? 섬은 주위가 바다로 환하게 둘러진 땅이에요. 이제 선생님과 함께 개념 지도를 그려가면서 섬의 의미를 알아볼까요? 자, 어휘 지식 수준 3단계. 뭐가 돼요? 결합 지식. 그 다음 이해 지식. 마지막이 생성 아니야? 그지? 결합, 이해, 생성. 근데 그래픽 조직자를 사용하는 거는 이해 지식. 그러니까 얘는 그래픽 조직자를 사용했으니까 무슨 수준? 이해 지식 수준. 자, 그리고 니은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읽기 능력. 자, 읽기 능력은 선생님, 제가 읽기 능력은 유창성이라고 그랬어요. 읽기는 유창성. 유창성의 개념은 3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속도, 정확성, 그리고 표현력. 속도가 자동성. 자, 봅니다. 니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라고 했어요. 니은. 그냥 읽기 유창성이지 뭐. 그죠? 동그라미 2번은 읽기 유창성. 빠르고 정확하게. 선생님 표현력 없는데요. 표현력 들어가 있다고 봐. 그냥 읽기 유창성 해주고 3번. 자, 3번 문제 선생님 되게 좋은 문제예요. 잘 봐요. 밑줄 친 디귿에 대한 사실적 질문. 디귿. 독도는 우리나라 동쪽 끝에 위치한 섬입니다. 사실적 질문. 독도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독도는 대륙인가요? 섬인가요? 독도가 위치한 방향은 어딘가요? 동쪽. 이게 사실적 질문이죠. 그러면 선생님들은 뭘 해야 된다? 사실적 질문 했으니까 그 다음 추론적 질문, 평가적 질문까지 같이 가야지. 그죠? 거기까지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5번 들어갑니다. 5번 문제는 A를 고려해서 나의 밑줄 친 기억의 장점. A를 고려해서 나의 밑줄 친 기억의 장점. 역할놀이 학습 모형의 장점. 얘를 쓰라고 되어 있거든. 얘는 선생님 초특 문제거든. 사실은 초특 문제예요. 초특 문제인데 중등 선생님들은 그냥 역할놀이라는 거 가지고 한 번만 써보세요. 그러면 역할을 통해서 상대방이랑 상호작용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번만 써보세요. 초등 이건 5번에 방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은 초등 특수 문제예요. 근데 중등 선생님도 한 번만 써보시라고요. 그냥 상식선상에서. 자, 그 다음 B를 고려해서 나의 밑줄 친 니은에 해당하는데요. B를 고려해서 은우의 대본. 자, 은우는 읽기 쓰기를 어려워하지만 듣기 말하기는 어려움이 없다. 들은 것을 암기한 능력을 뛰어나다. 그러면 이 친구한테 역할놀이의 대본은 어떻게 주면 될까? 녹음해서 주면 되지. 읽기 쓰기 어렵대잖아. 근데 듣기 말하기는 된다잖아. 그러니까 암기력도 뛰어나대잖아. 그럼 녹음 대본을 줘도 되고 녹음 자료 줘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이 읽어줘도 되지.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꼭요 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가로 2번 디귿에 들어갈 내용 한 가지. 자, 디귿에 들어갈 내용 한 가지. 얘는 선생님 저거예요. 얘는 초등 특수 문제거든요.
얘는 찾아보면 우리 이웃의 모습입니다. 선생님들 아직 안 하셔도 돼요. 중대생들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 3번. 자, 리얼에 들어갈 내용을 쓰고, 일단 리얼에 들어갈 내용이 뭡니까? 퍼센트네. 어떻게 쓰면 돼요? 얘는 전체 시간 간격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전체 시간 간격 10개예요. 그럼 분모가 얼마입니까? 10. 그리고 얘가 지금 뭐예요? 부분 간격이지. 부분 간격이면 짧은 시간 간격 안에 한 번에 나타나면 되죠. 몇 번 나타났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나타났네. 곱하기 100. 몇 프로예요? 50%.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음에 들어갈 내용. 미음. 중재기법입니다. 중재기법. 자, 이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선생님 하나씩 얘는 제거해 나가는 방법을 쓸게. 자, 일단 5분 이상이라는 그거 시간을 가려요. 그냥 바른 자세로 앉아 있기. 바른 자세로 앉아 있기. 그것만 생각해 봐요. 일단은 5분 이상 시간 가려. 자, 만약에 얘가 바른 자세로 앉아 있기를 문제 행동을 대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답이 뭐가 될까? 대체 행동 차별 강화. 이해가요? 만약에 얘가 일어나서 돌아다닌다, 책상에 수업중에 책상을 엎드린다 라는 거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면 상반행동 차별 강화. 그리고 얘가 정해진 시간 동안 바람직한 행동이 나타났다고 하면, 사회적 수용 가능한 바람직이 나타났다고 하면 타행동 차별 강화, 다른 행동 차별 강화. 정해진 시간 동안 문제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면 다른 행동 차별 강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렇게 보시고, 두 번째 그냥 5분이라는 시간 설정을 본다면 얘는 지속 시간으로 봐도 돼요. 근데 이 이상이라는 거 단어 때문에 이제 꼬이기 시작하거든. 자, 이 이상은 5분 이상이라는 의미는요, 5분 10초도 이상이고 5분 20초도 이상이에요. 그죠? 그러면 시간 개념을 갖고 있는 강화 계획은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접근하려고 그러면 접근이 안 돼. 그래서 그냥 퉁쳐서 시간 개념을 갖고 있는 강화 계획 모두를 퉁쳐서 그냥 간헐 강화 계획이라고 답을 잡는 게 저는 일단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 다시 정리할게요. 행동 측면에서 접근하려면 5분 이상이라는 단어가 없어야 돼요. 요건 이해 가십니까? 다른 행동, 상반 행동, 그리고 대체 행동으로 접근하려면 5분 이상의 말이 없어야 돼. 그리고 간헐 강화 계획에서 우리 3개로 쪼개지잖아요. 그죠? 그걸로 접근하려면 이 5분 이상에서 이상이라는 단어가 없어야 돼. 그래야지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이 5분 이상이란 말, 이 이상이란 단어 때문에 그냥 시간과 관련된 강화 계획을 다 그냥 묶어서 간헐 강화 계획이라고 접근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직은 그게 제일 나은 것 같다고. 접근하는 방법이. 그리고 아무튼 제 주변에 계신 교수님들한테도 좀 여쭤봤어요. 제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거든. 그랬더니 그래, 이 문제는 뭔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쪼개고 조건을 주게 되면 조건이 줘야지 정확한 답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면 상위 개념으로 퉁쳐서 가는 것도 하나의 해석이 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요 6번 가겠습니다. 6번. 자, 6번에서 기억에 사용된 구어적 맥락의 지도 방법. 구어적 맥락의 지도 방법 밑줄 치고 별표 봅니다. 기억. 연필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은수가 표현하기를 기다려요. 잠시 기다렸다가 은수가 뭐가 떨어져서라고 질문하고 질문 동그라미. 은수가 대답하지 않으면 그때 연필이 떨어져서요 말한다. 연필이 떨어졌어요 밑줄. 자, 얘는요 요거 모델이 아니에요. 우리 중등 아까 우리 문제 분석했을 때 말씀드렸잖아. 요거 모델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2가지가 있어야 돼. 하나, 요구하는 내용.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가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요구야. 그 다음에 요구 문제들은 뭐가 나와야 돼요? 연필이 나와야 된다고. 무슨 말 이해갑니까? 요구를 했으면 교사가 오반응을 보였을 때 시범을 보여야 된다고. 모델을 해야 된다고. 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요구와 모델, 시범이 나와야 된다고. 뭐가 떨어졌어요? 연필까지 가야지 요구 모델이 답이 돼요. 요구 모델이 아닌 이유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얘는요, 딱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아동 언어장애의 진단 및 치료 2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페이지 408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구어적 맥락 지도 방법에서 거기 밑에 동그라미 거기 밑에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게 있다고. 다시 구어적 맥락 지도 방법 해가지고 그 밑에 짝짝짝 알렸다고요. 거기 중에서 얘는 직접적인 구어 단서입니다. 답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구어적 맥락 지도 방법 중에서 혼자말 기법, 평의적 발화 기법 얘는요 둘 다 시범이라는 이름으로 구어적 맥락 기법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선생님 궁금하면 이 책을 찾아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디귿에 나타난 몸짓 언어 유형. 디귿에 나타난 몸짓 언어 유형. 어디 갔노? 자, 얘는 우리 모의고사에서 이거 바로 때렸거든. 몸짓 언어의 유형 해가지고 세 가지 딱 해가지고 때렸던 문제거든요. 얘는 표상적 몸짓 언어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표상적 몸짓 언어 이게 답입니다. 더 이상 찾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양가로 2번. 자, 리을이 뭡니까? 리을을 위에서 봐보면 사어문으로 말합니다. 옆에 감정사전이 있어요. 자, 리을의 예를 행위, 대상, 행위자, 대상, 행위, 의미관계 맞게 하나 쓰래.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됩니까? 나는 감정을 조절해요. 이렇게요. 실천을 해요라고 쓰면 안 돼요. 실천을 해요는 실천해요라고 하나의 행위동사로 빠집니다. 자, 다시 대상이니까 을들이 들어가야 돼. 대상이니까 을들이 들어가야 돼. 그거 하나랑 행위를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실천을 해요는 실천해요라는 동사 행위가 되니까 그거 조심해가지고 세 가지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미음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쓰세요. 자기보호법. 얘는 초등에서 교육과정 측면에서 해석하면 또 답이 달라지긴 하는데 얘는 그냥 선생님 자기평가라고 쓰는 거예요. 제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기보호법, 자기평가. 자, 그리고 7번, 8번은 넘어갑니다. 자, 우리 이제 B형 갑니다. B형. 자, 힘내십시오. B형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중등에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힘내십시오. 자, 이제 초등 B에 1번 들어갑니다. 이 B에 1번 진짜 잘 만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자, 가의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쓰세요. 가의 기억이 뭡니까? 여기 있죠. 자, 그렇다면 지수는 수행 과정을 요구받았을 때 가장 불편해하는군요. 지수의 문제 행동은 무슨 기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네요. 무슨 기능입니까? 봐봐. 자, 일단 한번 물어볼게. 자, 문제 행동의 기능 분석에서 기능 분석의 목적은 가설 검정. 기능 분석의 말이 버벅거린다. 자, 기능 분석의 목적은 가설을 검증하는 거다. 가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수업 시간에 문제 행동의 기능을 위해서 문제 행동을 합니다잖아. 그러면 가설에는 문제 행동이 나타나야 돼요? 문제 행동이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사용한 기능 분석의 그래프에 사용한 설계법은 니 한 번, 내 한 번, 니 한 번, 내 한 번, 교대 중재 설계, 중재 교대 설계죠. 그럼 여기에 문제 행동이 나타나야 되겠지. 그럼 문제 행동은 위에 뜨잖아. 자, 문제 행동이 언제 나타나? 과제 수행을 요구할 때 문제 행동이 나타나네. 그죠?
과제 수행을 요구할 때 문제 행동의 빈도가 높잖아요. 이게 문제 행동이잖아. 그죠? 그러면 문제 행동의 기능은 과제 수행을 요구할 때 애가 막 하는 거잖아. 과제 회피지. 문제 행동 이런 거 이해 가십니까? 이거 분석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수업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자, 가에, 여기. 자, 밑줄친 니은의 이유를 피관찰자의 행동 측면에서 한 가지 쓰세요. 카메라를 질수가 볼 수 없도록 숨겨두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중재와는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설치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카메라를 보게 되면 연수가 늘 하던 일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저거 되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관찰자예요? 연수예요? 지수예요. 지수가 영향을 받죠. 지수는 피관찰자지. 그러면 피관찰자가 영향을 받는 걸 뭐라고 한다? 반응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해설 보세요. 반응성 갖고 써야 돼. 자, 반응성으로 인해 교실에서 지수 행동이 평상시와 반응이 다를 수 있다. 있어야 돼요. 반응성이라는 용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디귿에 들어갈 말. 속어네, 속어. 자, 속어 초기의 폭발, 속어 폭발, 밑줄. 속어법은 초기의 속어 폭발의 유의, 밑줄. 자, 행동 감소 효과가 어느 정도 안정될 때쯤 나타나는 갑자기 문제 등 증가하는 모에도 대비. 그럼 중재 말쯤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자발적 회복. 그러면 이걸로 정리가 됐네. 속어 폭발은 언제 나타난다? 속어 초기에 나타난다. 자발적 회복은 어느 정도 안정됐다는 얘기는 선생님. 거의 중재 끝날 때쯤이잖아. 그러니까 중재 뒤에 나타난다. 그렇게 잡아주면 되죠. 자, 방가로 3번. 자, 방가로 3번. 자, 리을이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쓰세요. 리을 봅시다. 수행해야 하는 활동을 더 단순하게 하위 세부 기술로 분할한다. 이게 뭐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야? 후진형 행동연세 나왔네. 행동연세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기술을 쪼갠다라고 나왔어. 그럼 뭐예요? 과제 분석이지. 행동연세가 나왔으니까 과제 분석이지. 그죠? 과제 분석 찾고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자, 미음에 들어갈 단계를 뭘로 해라? 후진형 행동연세로 해라. 후진형 행동연세로 해라. 이 말이죠. 그러면 미음 1단계는 2가 누가 하는 거예요? 학생이 수행하는 거야. A, B, C, D는 교사가 수행하고. 그럼 2단계는 뭐예요? D와 E를 학생이 수행하고 A, B, C는 교사가 수행하는 거죠. 그죠? 학생 행동이라고 했거든. 학생 행동이라서 제가 D와 E만 썼는데 얘를 만약에 정확하게 쓴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A, B 제시된 보기대로 쓴다 그러면 A, B, C, D, E 이렇게 되죠. 엄밀히 따지면. 여기 제시되는 단계대로 쓰라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지. 근데 여기서 질문이 뭐예요? 학생의 행동이잖아. 학생의 행동이니까 답을 이것만 썼지. 얘가 학생 행동이잖아. 학생 수행이잖아. 그래서 D하고 E만 썼다고 답을. 이해 가십니까? 예. 자, 그 다음 2번 들어갑니다. 자, 2번. 자, 기억에 들어갈 학습장애 진단 모형의 명칭을 쓰세요. 기억 봅시다, 기억. 특수교사. 학습장애 진단에는 다양한 모형이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능력과 학업 성취의 차이. 그 차이에 밑줄 치고 뭘로 바꾸면 돼요? 불일치. 그럼 뭐가 돼요, 기억은? 능력 성취 불일치 모델이 되지. 그죠? 그 다음, A의 장점을 중재 제공 시점과 관련돼서 써요. 중재 제공 시점입니다. A. 자, 그리고 있고 중재에 대한 학생 반응 정도를 기초한 중재 반응 모형이 있습니다. 했더니 중재 반응 모형은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특수교사 우선 지적 기능상의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 동안 효과적인 지도에도 불구하고 성취도가 기대되는 수준만큼 향상되지 않으면 학습장애로 판별합니다. 그런데 얘를 무슨 관점으로 써라? 중재 제공 시점 관점으로 써라. 그럼 중재 반응 모델에 중재 제공 시점은 언제예요? 조기 중재잖아. 그럼 뭐가 쓰면 돼? 조기 선별을 통해서 조기 중재를 실시할 수 있다. 조기 선별, 조기 중재. 이걸로 쓰면 되죠. 자, 그 다음 밑줄 친 니은이 필요한 이유를 학습장애 정의에 근거해서 해라. 자, 물론 학습장애는 이 과정에서 다른 장애나 환경적 요인의 영향도 고려해야 하고 필요한 추가 검사들도 실시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니은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다른 요인들도, 다른 장애나 다른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도 같이 고려해라 이 말이지. 그런데 특수교육법에서는 학습장애 정의를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개인 내적 요인이라고만 얘기했어. 특수교육법에서 학습장애를 얘기할 때 외부 요인이 아니야, 나의 문제야, 개인의 내적 요인에 의해서 학습장애가 생긴 거야 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예요? 특수교육법에서는 학습장애는 내적 요인, 개인의 내적 요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야, 환경적 요인이나 다른 것들도 고려해야 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답을 보시면 특수교육법에서는 학습장애는 개인 내적 요인으로 인한 어려움만 선정 기준으로 잡았다. 따라서 환경적 요인과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요거는 문장 작성할 때 좀 어려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머릿속에 살짝 좀 혼란이 올 수도 있었어요. 자, 그 다음 자, 디귿. 자, 디귿에 들어갈 뺄셈 오류 유형 밑줄. 자, 봅니다. 다른 거 말고 생긴 31 빼기 18은 27. 요거 하나만 먼저 봐봐. 1에서 8을 뺐어요. 8에서 1을 뺐어요. 8에서 1 뺐지. 그 다음에 3에서 1 뺐지. 그럼 무슨 유형입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 빼기 오류 유형이에요. 자, 얘를 좀 바꿔볼게. 뭘로 바꿀 거냐면 지금 31 빼기 18이잖아. 자, 31 빼기 18인데 얘를 3 하고 3이라고 적었어. 얘는 무슨 유형이에요? 무슨 오류 유형이에요? 아니야. 어우, 미안해요. 23이라고 적었어. 오류 유형. 11에서 8 빼면 뭐예요? 3 아니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2가 돼야 되잖아. 근데 2를 2에서 뺐어? 3에서 뺐어? 3에서 뺐죠. 그럼 뭐예요? 받아내림 안 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달라져, 선생님. 큰 수에서 작은 수 빼기 오류와 받아내림의 오류는 달라져. 받아내림 오류가 되려면 이렇게 가야 돼요. 받아내림 오류가 되려면 뒤에 숫자가 제대로 가야 돼. 10이 들어와서. 자, 그리고 디귿을 반영한 학습 목표를 매이거라고 쓰라 그래.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선생님. 그 제가 드린 답대로. 받아내림 있는 두 자릿수의 뺄셈을 80% 이상 정답을 맞출 수 있다. 그렇게만 잡아요. 자, 그리고 밑줄 친 니을과 같이 교사가 판단한 이유 봅시다. 밑줄 친 니을과 같이 교사가 판단한 이유를 B를 근거해서 쓰세요. B. 자, 목표선에 학생의 진전도가 가고 있어요. 목표선이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점점 멀어지고 있죠. 그러면 리을과 같이 진단한 이유. 자, 리을. 지금 사용하는 교수 방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를 낮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재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죠. 그럼 중재를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낮은 진전도를 보이고 목표선에 근접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8주 동안 진행되면서 진전도도 낮고 목표선에 근접도 못했고 그래서 중지를 바꿔야 된다. 이 말이라고.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3번 문제 갑니다.
3번 갈게요. 자, 여기 봐요. 자, A에 해당하는 개념을 지적장애 학생의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기본 전제 중에 쓰세요. 얘도 아까 선생님 중등에 나왔던 문제잖아. 이 기본 저거 지적장애 학생의 교육과정 저거 뭐야, 궁극적 기능성 그리고 최소 위험 가진 기준, 이게 다시 반복되고 있잖아. 봅시다. A. 학생 수행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때는 학생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덜 위험하다. 그 다음 밑줄입니다. 교사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한 교육의 가능을 찾아내어 최선을 시도해야 된다. 밑줄치고 별표 3개. 최소 위험 가진 기준 이제 이걸로 외우세요. 즉 다음에 교사는 결정적 증거가 없는 한 교육의 가능성을 찾아내어 최선의 시도를 해야 한다. 얘가 최소 위험 가진 기준이라고. 이제 이걸로 외우라고. 최소 위험 가진 기준은 무조건. 얘는 최소 위험 가진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 기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대치 의문 변동입니다. 대치 의문 변동을 뭘로 찾으라고 했어요? 좋은 방법으로 찾으라고 그랬죠. 그죠? 좋은 방법. 봅니다. 오징어가 오딩어, 사자가 타다. 그러면요,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었죠. COC 티귿, 치읓이 디귿, 치마가 티마, 치읓이 티귿. 모음에는 오류가 없다. 좋은 방법 측면에서 얘는 뭡니까? 파열음 아니야? 파열음? 파열음아? 얘 파열음합니다. 자, 그리고 봅시다. 방가루 2번에 동그라미 1번. 방가루 2번에 동그라미 1번은 선생님 저거고, 선생님들은 동그라미 2번 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은 그냥 한번 해봐요. 자, 다시요. 방가루 2번에 동그라미 1번은 초등특수 문제고, 자, 가의 B를 고려해서 B가 뭐냐면 애가 뭐 이것저것 다 주워 먹는 애야. 고려해서 나의 디귿에 들어갈 내용을 한 가지 쓰세요. 얘는 한번 해보세요. 중등생들은. 이 문제는 해볼 만해. 자, 무슨 말이냐면 3번의 A는 아무거나 주워 먹는 애라고. 아무거나 주워 먹는 애, 지적장애 유형 중에서 주워 먹는 애, 지적장애 행동 표현 중에서 아무거나 막 주워 먹는 애, 먹는 게 조절이 안 되는 애가 누구예요? 프레드 윌리 아니야? 프레드 윌리 손상된 포만감. 걔 가지고 문제 만들 수 있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먹지 마세요 말을 하면 먹힌다 안 먹힌다? 먹지 말라고 말하는 놈이 손상된 포만감 가지고 이렇게 띠릭띠릭 찌겠냐고. 말귀를 알아들으면 안 그랬지. 근데 얘는 무조건 안 열리도록 해야 돼요. 뚜껑이 열리지 않는다, 아니면 서랍에다 넣어놨다, 실험할 때만 꺼낸다, 이런 식으로. 제가 쓴 답변을 보고 한번 작성해 보세요. 중등선생님 이건 해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방가루 3번은 기본교육과정 과학과예요. 초등과학과라서 얘는 그냥 넘어가십시오. 궁금하신 분은 한번 답은 보시면 돼요. 답은 상식적으로 쓸 수 있는 답입니다. 자, 4번 갑니다. 4번. 자, A를 고려해서 내성마비 유형을 쓰세요. A 봅시다. A. 손해 손상. 요것만 봐도 답이 뭐예요? 손해 손상. 운동실조요. 그 다음 거 봐요. 머리가 흔들리는 등 운동 조절이 곤란하다. 그리고 기저문을 넓게 벌리고 팔을 바깥으로 벌려서 걷는다. 조음이 불병하고 말의 속도가 느리다. 두 번째 동그라미와 네 번째 동그라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운동실조형 특징이에요. 두 번째 동그라미하고 네 번째 동그라미가 만약에 나왔다면 선생님들 대부분 다 틀렸을 거예요. 첫 번째 동그라미랑 세 번째 동그라미 되는 선생님 답을 잡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기억을 사용하는 목적을 신체 정렬 부위를 중심으로 쓰세요. 다나지 보조기. 얘는요, 선생님 진짜 농담이 아니고 완전히 100% 똑같이 맞춘 문제예요. 제가 근데 여기 안 넣었어요. 초등은 안 넣었어요. 너무 낯간지러워서 안 넣었어요. 중등은 내가 그냥 넣었어요. 좀 자랑질 하려고. 근데 초등까지 넣으려니까 낯간지러워서 안 넣었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만들었냐면 다나지 보조기의 특징을 쫙쫙쫙쫙쫙 적고 여기에 해당하는 보조기기를 쓰세요라고 문제를 냈어요. 근데 저기 초특에 나온 문제는 다나지 보조기를 언급하고 거기에 대한 목적을 언급하라.
우리가 낸 모의고사에서는 단아지 보조기 목적 방법을 짝짝짝짝짝 써요. 한 5가지, 6가지 써놨어. 그리고 여기 해당하는 보조기기 이름을 쓰세요 해서 단아지 보조기를 쓰게 만들었고, 여기서는 단아지 보조기를 언급하고 목적과 목적을 신체 정렬 부위 중심으로 쓰라고 했다고요. 초등생들이 이거 다 맞췄대. 보자마자 그냥 소리 지르는 게 들렸대 막. 그래서 썼대. 그리고 이거 틀리면 욕 먹을 것 같아서 썼대. 자, 신체 정렬 부위. 이건 답으로 바로 갈게요, 선생님. 보세요. 발과 발목 관절의 정렬과 움직임을 조절한다. 얘는 지체장애 학생 2판 83쪽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발과 발목 관절. 원래는 2개 다 들어가야지 맞는데, 어젠가 그젠가 초등 발표를 했거든요. 점수 컷을 보고, 아, 이번에는 초등은 점수, 채점을 좀 많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채점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는 발만 쓰든 발목 관절만 쓰든 답을 맞게 해줬을 것 같아. 근데 중등생들은 공부할 때는 정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초등생들도 앞으로 정확하게 하세요. 발과 발목 관절의 정렬과 움직임을 조절한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외우세요. 얘는요. 자, 그 다음 니은요. 니은이 뭐예요? 자, 봅니다. 자, 밑줄 친 니은을 팔과 다리를 중심으로 쓰세요. 팔과 다리를 중심으로 쓰세요. 봅시다. 니은. 학생이 선생님을 쳐다보려 고개를 돌리면 반사로 인한 움직임이 생긴다. 다시요. 대칭성 긴장성 못 반사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고개를 돌리면 고개 돌린 쪽은 팔이 어떻게 된다? 신전된다. 반대쪽은 굴곡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는 팔다리 중심을 쓰라고 했으니까 팔은 신전되고 다리는 굴곡된다. 신전과 굴곡을 써야 된다고요, 선생님. 그 다음에 디귿을 위한 보조기기.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자, 가위 자세인데 얘를 어떻게 한다? 바르게 정렬한다. 그러면 이거 다리를 갖다가 풀기 위해서는 힘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돼? 밖으로 가야 된다. 그럼 외전대. 내전대는 선생님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힘의 방향이 바뀝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따세요. 위치, 기능,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냥 힘의 방향이 외부냐, 내부냐로 따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문제는요. 3번 문제는 니을에 해당하는 운동 체력 요소잖아요. 그죠? 움직임이 있거나 없는 상태에서 신체를 일정한 자세를 유지하는 거. 얘는 평형성입니다. 얘는 저거예요. 그 기본교육과정 체육과입니다. 초등 문제입니다. 중등생님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상식적으로만 갖고 계세요. 자, 5번 들어갑니다. 5번. 자, 기억에 들어갈 단어를 지문자로 나타냈습니다. 이음절의 단어로 썼어요. 이음절의 단어 밑줄 치고 별표. 지문자 문제 나오면 선생님 제발 부탁인데 음소로 쓰라고 하는지 단어로 쓰라고 하는지를 꼭 살피세요. 이거요, 단어로 쓰라고 했잖아. 단어로 쓰면 선생님 답이 뭐예요? 리듬이지. 단어라고 쓰라고 했는데 왜 자꾸 음소로 써? 리을, 이, 디귿, 미음 그렇게 써가지고 선생님 망한 사람 많다고 이번에. 그러지 마요. 지문자 문제 나오면 무조건요. 단어인지 음소인지 체크. 자음과 모음으로 쓰라 그러면 음소로 쓰라는 얘기라고. 근데 낱말로 쓰세요? 단어로 쓰세요? 하면 뭐예요? 낱말 단어로 쓰는 거라고. 알면서도 틀리지 말라고요. 이거 진짜 선생님 억울한 사람 많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까지 지문자 기출문제를 보면 다 음소로 썼어. 음소로 풀어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문제 보고 그냥 그렇게 쓰는 거야. 계속 습관적으로. 그러지 마요. 그 한 문제 때문에 저하고 또 1년을 더 만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 A에서 도레미 할 때 도레미 할 때 미의 미음 와 동일한 독화소 동그라미 동그라미 독화소 동그라미 인 자음자를 쓰세요. 독화소 무부프잖아. 무부프. 그럼 무부프 찾으면 되겠네. 무부프 중에 뭐가 있어요? 프 있네. 피읍. 음소 쓸 때는 원래 원칙은요. 음소 쓸 때는 원칙이 이렇게 써야 되거든. 원칙이. 근데 나는 이거 써도 맞다고 해줄 것 같고 이거 써도 맞다고 해줬을 것 같아. 풀을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한 거지.
자, 그리고 2번, 3번은 일반 초등 문제입니다. 자, 6번의 방가로 1번. 기억에 들어갈 교사의 지도 내용을 한 가지 쓰세요. 기억이 어디 있습니까? 봅시다. 손 따라 걷기. 자, 교사가 학생의 몸과 팔을 잡고 설명하면서 손 따라 걷는 모든 동작을 도와준다. 몸과 팔을 잡고 밑줄. 그 다음 두 번째 줄. 교사가 자신이 조금씩 자신의 손에 힘을 뺀다. 손에 힘을 뺀다. 밑줄. 그 다음 교사가 선을 따라 걷는 동작을 보인다. 동작을 보여준다. 밑줄. 손짓이나 몸짓으로 걷는 방향과 위치를 가리키면서 선 따라 걷기를 촉구한다. 손짓, 몸짓, 밑줄.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촉구 없이. 그럼 기억은 뭐가 남았을까? 기억은 언어적으로 쓰면 되지 않아요? 언어적으로 선 따라 걷기를 촉구한다. 선생님 시각적으로 쓰면요 안 되지.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시각적으로 하면 애한테 어떻게 돼요? 그림을 1번, 2번, 3번, 4번 아니면 그림을 걷는 그림을 이렇게 보고 있어야지.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언어적 촉구, 언어적 촉진으로 선 따라 걷기를 촉구한다. 이렇게 쓰면 돼요. 아니면 언어적으로 걷는 방향과 위치를 말해주면서 손 따라 걷기를 촉구한다. 이렇게 써도 된다고요. 자, 방가로 2번입니다. 자, 니은. 니은을 포함하는 일상생활 활동의 영역을 쓰고 니은을 포함하는, 봐요.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이동하는 방법과 몸을 바르게 움직이는 활동을 일상생활 활동에서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보고는요, 제가 뭐라 생각했냐면, 생활적응이나 자립생활, 이렇게 뺐어요. 근데 밑에 보면, 초임교사, 자립생활이나 생활적응 영역에도 관련된 내용을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이씨, 그럼 뭘 하지? 그랬다가 선생님이 신체활동으로 빼버렸어요. 답이 신체활동이라고. 이 문제 되게 잘 만든 문제입니다. 다시요, 봐요. 니은을 포함하는 일상생활 활동. 바른 자세 유지, 밑줄, 별표. 이동, 밑줄, 별표. 그리고, 이렇게 지체장애 학생이 있다고 쳐. 이 지체장애 학생에게 일상생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해당하는 영역을 쓰세요. 답이 뭐라고요? 신체활동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 되게 좋은 문제고요. 중등 선생님들도 알고 계셔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교육과정에 A를 중점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구성원리. 얘는 저거예요, 선생님. 초등에서는 지금 나온 문제지만 중등 선생님들도 아셔야 돼. 시간 지나면 우리한테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통합성입니다. 별책 3권이요. 별책 3권이 기본교육과정인 국어, 사회, 수학 뭐 이런 것도 쫙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 끄트머리에 창의적 체험활동과 일상생활활동이 있다고, 그 내용이. 근데 아직은 우리한테 시험 범위가 안에서 안 나왔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우리한테 시험 범위가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체크해 놓으세요. 세 번째, 마지막 3번. 자, 디귿의 이유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밑줄 친 니을의 이유를 쓰세요. 디귿. 도상성이 높은 상징을 활용하는 이유 뭐예요? 인지 능력이 낮기 때문이잖아. 카펫이나 테이프로 영역을 구별하는 이유는 구조화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쓰면 안 되죠. 자, 해설 보세요, 해설. 그러니까 위에 도상성이 높은 상징, 영역 구분 이걸 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답을 보면 도상성이 높은 상징은 그 의미를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낮은 학생에 적절하다. 시각적으로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환경의 구조를 통해서 학습활동 참여가 향상된다. 답 작성할 때 좀 조심하십시오. 얘는 좀 디테일하게 빠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초등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중등, 유아, 초등 이렇게 해서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초등 문제 선생님, 전공 문제 괜찮은 문제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버리지 말고요. 혹자는 초등 문제 이상하다고 하는데 나는 그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것 같아요. 문제 정말 잘 만든 문제인데. 자, 일단은 초등 문제 모든 유아, 유특, 초특, 중특 다 해드렸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선생님들은 좀 더 관련된 개념들 그리고 깊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나와 있는 문제에 해당하는 개념 좀 깊게 팔고 드시고 이 문제와 관련 있는 개념들도 좀 더 선생님들 깊게 파고 드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분석 선생님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1월 달에 정규 강좌가 개설될 때, 기본 이론 강좌 개설될 때 그때 한번 선생님들 꼭 얼굴 보고 그리고 같이 공부하면서 또 한 번 더 선생님들의 합격의 신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